자,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연구원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교차가 상당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따뜻한 겨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날씨가 추워졌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키워드 때문이었는데 반도체와 관련해서만큼은 이번에 혹한기가 아니라 따뜻한 겨울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내놨던 입장인 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I를 비롯해서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장려를 받고 있고, 예. 그런 기반에서 이제 또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레버리지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되면서 AI를 비롯한 투자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반 하에 저희도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료 살짝만 좀 살펴보면은 메모리 슈퍼사이클 AI 수요가 메모리 전반을 견인한다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좀 냈는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보면은 AI 성장이 새로운 기술 사이클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2026년에 메모리 시장의 상당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좀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가격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읽혔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좀 이끌어냈는데, 네. 간밤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는 소식들이 나온 것처럼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런 AI 사이클에서 기술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AI 사이클의 소외가 됐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주말 동안에 좀 발표된 내용들, 금요일에 발표가 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엔비디아 향으로 HBM3 E 12단 제품 인증이 사실상 좀 완료된 것으로 좀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읽히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9월 말에 최종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 네. 당장 실적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겠으나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AI 사이클에서의 어쨌든 한 몫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관전해 볼 만한 포인트는 내년이 됐을 때 이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HBM의 가격이 어떻게 좀 올해 대비해서 낮은 가격 레벨로 나올지, 이 부분이 조금은 관건이 될 것 같다. 다만 당장은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도 그렇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따뜻한 겨울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따뜻한 겨울이 증시에도 좀 온기를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풍향기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당장 이제 내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죠.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콜에서의 업황에 대한 전망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예.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HBM과 관련해서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AI 투자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함께 HBM을 생산을 해서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혹시 마이크론에서 어떤 코멘트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환경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간밤에도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겨낼 만큼의 실적이 나올지는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마이크론의 투자 관전 포인트까지 체크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같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보여주시죠. 3685입니다. 감이 오는 것 같아요. 3685. 저는 개인적으로 감이 오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사실 이게 제가 매 주말에 이제 자료를 써서 월요일에 발간을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코스피에 대한 새로운 지수 레벨을 기준을 3,685포인트로 좀 예.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아마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를 ROE와 PBR을 가지고 삼포도를 그려놓으면은 상당히 좀 우상향하는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적정선, 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ROE 대비 적정한 PBR 레벨이다라고 좀 가정을 해서 접근을 한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저 선 아래에 있는데 그만큼 PBR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PBR이 저 회기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적정선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PBR은 대략 한 1.43배 정도가 적정선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정도 레벨까지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한 가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바로 이미 중복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중 상장되어 있는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목 단으로 보더라도 개수 자체가 꾸준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갈 때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IFRS 연결 기준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IFRS 기반의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연결로 인식을 안 하던 기업들이 연결 기업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확 늘어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꾸준히 좀 종목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 상장에 대한 시총 비중을 대략 한 13.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를 이제 할인율로 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1.43배에 13.3%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1.23배 정도가 적정 레벨이고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3,685포인트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레벨을 기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의 추세를 보면은 정말 머지않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좀 쭉쭉 잘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주식이나 현금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글쎄요 지금 지수나 뭐 가격 레벨이나 뭐 밸류 레벨이나 이런 거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비싼 레벨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싼 레벨이 당연히 좀 높은 위험을 의미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만 과연 트리거가 될 만한 지금의 강한 센티멘트라든지 아니면 투자 모멘텀을 꺾을 만한 이벤트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주식시장에 머무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시장에서는 업사이드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이런 업사이드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두 가지 변수를 보면은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 외부적인 부분이 이제 AI 투자 사이클이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앞으로 현 정부가 얼마나 더 강한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부 정책 의지 자체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 투자 사이클과 관련해서도 이제 막 기대감들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는 이러한 지수가 상승하는 시장에서 버텨나가면서 수익을 좀 누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당분간 붙어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개인은 관망 중이다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긴 했는데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랑 기관 주도로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실탄을 마련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개인 수급이라는 부분이 지수, 그러니까 주가와 역의 방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주가가 빠지면은 저가 매수를 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워낙 박스권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고 그렇죠. 가끔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시장 행태에 맞춰진 매매 패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라는 부분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좀 이렇게 좀 단기에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좀 더 머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증권사에 있는 예탁금 자체는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이제 지수가 만약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개인들은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주식 투자에 대한 무언가 혜택을 좀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림까지도 좀 기대를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이례적으로 2007년에 이제 펀드 투자 열풍 내지는 2021년에 코비드 붐이 있었을 때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모습까지도 나아가 준다면 정말 지금 현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진행하는 부분이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언제쯤 시장에 뛰어들 걸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지금 당장 무언가 트리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구간에서 저가 매수하는 패턴을 좀 일단 보일 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지수가 상승하다가 일정 포인트 이상으로 마디 포인트가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레벨을 지나게 되면은 오히려 뒤늦게라도 조금 상승세 편승을 하려는 매매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가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을 때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